캐나다 겨울에 맨발로 지내는 남자 미쳤다고요? 땅을 파고 돌을 쌓고 부를 때는 그의 행동에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집착한 건 단 하나, 한국의 온돌이었습니다. 모두가 의심할 때 그는 믿었습니다. 한국 전통 온돌이 얼어붙은 북극 마을을 바꿀 수 있다고. 도대체 어떤 사연이 이 남자를 움직였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남자 미쳤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다. 북극 근처의 혹한 도시에서 한 남성이 땅을 파고 돌을 깔고 진흙을 바르며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마치 몇 세기 전으로 돌아간 듯한 장면이었다. 대체 저걸 왜 해? TV에 나오려고 작정했나 봐. 집도 없이 노숙자가 바닥을 파고 앉았어. 그러나 그 남자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작업을 이어갔다. 비닐 천막 아래서 김이 피어오르고 돌 사이로 스며든 열기가 은은하게 퍼질 때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보게 된다. 사람들이 외면했던 그 구조물 안에서 한 할머니가 편안한 표정으로 누워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장면을 만든 사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건 단순한 난방이 아닙니다. 한국인들이 수천 년 동안 이어온 지혜입니다. 지금 이 바닥 아래에 누군가의 삶이 다시 따뜻해지고 있어요. 이 믿을 수 없는 장면은 모두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 저는 에린 콜먼 캐나다 북부의 혹한 도시 옐로나이프 출신으로 3세대에 걸쳐 건축을 업으로 삼아온 콜먼 가문에서 태어났다. 에린의 할아버지는 1950년대 이 극한의 땅에 첫 현대식 빌딩을 세운 인물이다. 아버지는 북부 캐나다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가 중 한 명. 그리고 에린 역시 건축학을 전공하며 그 명문 가문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던 인재였다. 건축이란 단순히 벽을 세우는 게 아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을 따뜻하게 만드는 거란다. 어릴 적 아버지가 들려주던 그 말은 에린의 가슴에 깊이 남아 있었다. 그래서였을까? 그는 늘 따뜻함이라는 가치를 중요하게 여겼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따뜻하지 않았다. 그가 자라온 집은 최첨단 그 자체였다. 아버지가 직접 설계한 그 집은 독일산 보일러, 북유럽산 3중 유리창, 스위스산 최고급 단열재로 무장한 캐나다 북부의 대표적 미래형 주택이었다. 건축 잡지에 수차례 실릴 만큼 유명세를 탔고 여러 건축가들이 견학을 오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그 안에 살던 사람들은 겨울이 되면 매일 한기를 느껴야 했다. 외부 기온이 영하 40도에 달하는 혹한의 땅 옐로나이프. 겨울이 되면 벽난로 앞에 소파 하나가 집안에서 가장 따뜻한 공간이 되었다. 그리고 그 소파에는 매일 관절통에 시달리는 어머니가 앉아 있었다. 요즘엔 커피잔 들기도 버겁다. 어머니의 말에 에린은 속으로 뜨끔했다. 최고의 집이라 자부했던 그 공간이 정작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있었던 것이다. 보일러를 아무리 돌려도 열은 전부 높은 천장으로 올라가 버리고 바닥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공기는 지나치게 건조했고 가습기를 3대나 틀어도 역부족이었다. 난방비는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한 달에 $1,000를 넘긴 적도 있었다. 아버지는 늘 자부심에 차서 말했다. 이 집은 세계 최고의 기술로 만든 집이야. 내가 설계한 최고의 작품이지. 하지만 에린은 점점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정말 이게 최선일까? 이 방법밖에 없는 걸까? 그 무렵 그의 삶에 한 인물이 나타난다. 바로 한지윤, 한국에서 전학 온 조용한 교환 학생이었다. 에린과 지윤은 곧 친구가 되었고 어느 날 그녀가 집에 놀러 왔다가 어머니의 상태를 보고 의아해한다. 이런 좋은 집에서 왜 바닥 난방은 안 해? 바닥 난방? 처음엔 그게 무슨 말인지조차 이해하지 못했다. 그날 지윤은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다. 서울의 아파트, 찜질방, 한옥. 사진 속 사람들은 바닥에 편히 누워 있었고 모두가 평온하고 따뜻해 보였다. 그게 바로 온돌이라는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이었다. 지윤은 설명했다. 한국은 예전부터 바닥을 데워서 생활했어. 그래서 겨울에도 바닥에 앉아 지낼 수 있었고 노인분들도 관절통이 덜했대. 그날 이후 에린은 온돌에 집착하게 되었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다.
하지만 자료를 찾고 논문을 읽고 지훈에게 끝없는 질문을 던지다 보니 온돌은 그저 문화가 아니라 하나의 과학이며 기술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특히 온돌이 관절염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에너지 효율성, 유지비 절감에 대한 연구는 그의 마음을 완전히 뒤흔들었다. 그리고 결정했다. 직접 한국에 가서 이 전통 난방을 몸소 체험해 보겠다고. 아버지, 저 한국으로 유학 가고 싶어요. 하지만 그 말에 아버지는 크게 분노했다. 한국이라고? 거긴 아직도 개발도상국이야. 우리는 독일, 스위스 같은 나라의 기술을 배워야 해. 온돌? 그런 낡은 방식이 무슨 도움이 된다는 거니? 아버지의 반대는 완강했다. 하지만 에린은 포기하지 않았다. 지훈의 도움을 받아 서울의 최신 건축사례, 현대화된 온돌 시스템, 그리고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데이터를 정리해 아버지에게 다시 제출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냉담한 답변뿐이었다. 그런 낡은 기술에 시간 낭비하지 마. 그때 어머니가 말했다. 에린이 새로운 걸 배우고 싶다는데 한 번쯤은 기회를 줘보는 게 어때요? 결국 어머니의 설득에 아버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에린은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된다. 하지만 그가 몰랐다. 이 한국에서의 경험이 그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나아가 한 북극 도시 전체의 운명을 바꿔놓게 되리라는 것을. 한국에 도착한 에린 콜먼의 가슴은 설렘과 긴장으로 가득했다. 겨울의 냉기보다 더 차가운 의심과 기대가 그의 마음속을 오갔다.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마치 미래 도시의 한 장면 같았다. 고층 빌딩마다 반짝이는 불빛, 도로 위의 차량들, 지하철이 빼곡한 도시의 구조가 눈부셨다. 첫날 유학생 사무처 직원이 안내한 기숙사 문을 열자마자 에린은 숨을 멈췄다. 문턱을 밟는 순간 전해온 미묘한 따뜻함. 바닥이 살짝 온기를 품고 있는 게 느껴졌다. 이게 정말 따뜻해? 주변 학생들이 반응하길 멈추고 바라봤다. 그게 온돌이야. 옆에 있던 한국 학생 지우가 웃으며 설명해 주었다. 발을 내디딘 순간 발끝부터 퍼지는 온기가 차가움이란 개념을 밀어냈다. 에린은 조심스레 양말을 벗고 맨발로 바닥을 느껴보았다. 와! 한마디가 자연스럽게 나왔다. 따뜻한 온돌 바닥은 그의 체온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이 순간 그는 과학과 전통이 만나는 지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직접 체감했다. 기숙사 방 안에는 난방 장치도 히터도 없었다. 전기장치 몇 개, 손난로가 전부였다. 그럼에도 방은 포근했으며 한겨울 밖의 칼바람이 창문 사이로 스며드는 느낌도 없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우며 에린은 자신이 왜 이곳까지 왔는지 되뇌었다.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야. 나만의 길일지도 몰라. 다음 날 첫 강의에 향하던 길. 에린은 지하철 환승역을 지나가다 지하 공간 안쪽으로 이어지는 상가와 카페들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지하 도시처럼 펼쳐진 공간에 사람들은 오가며 삶을 영위하고 있었다. 이런 도시 구조는 북극 쪽 도시에선 상상도 못 해봤지. 에린은 감탄하며 속으로 생각했다. 대학교 캠퍼스에 도착해 강의실로 향할 때도 놀라움은 계속됐다. 전통 처마와 현대적 유리를 접목한 건축물, 나무와 금속이 조화를 이루는 외관, 안팎이 통하는 설계. 모든 게 세련되면서도 따뜻했다. 강의 중 교수님이 한국의 전통 건축과 현대 건축의 접목이라는 주제로 프레젠테이션을 하며 온돌의 현대화 사례를 소개했다. 에린은 손을 들고 물었다. 이 바닥 난방 시스템은 캐나다의 혹한 지역에서도 적용 가능할까요? 교수는 반짝이는 눈으로 답했다. 가능성이 있어요. 단 설계, 단열, 재료 선택, 구조 안정성 등 여러 조건을 맞춰야 하죠. 그 말은 에린의 가슴을 뜨겁게 했다. 그러나 이 성공 감각도 잠시 현실의 벽이 다가왔다. 한국어는 낯설었다. 강의록, 토론, 과제 지시 모두 한국어로 이루어졌다. 교수와 동료 학생들이 유창하게 말하는 한국어를 듣다가 자신이 얼마나 외국인인지 실감했다. 한 번은 세미나 발표 준비 도중 중요한 자료를 놓치고 발표 당일 머뭇거리며 버벅였다. 에린, 조금 더 준비했으면 좋겠네. 동료의 조언은 따뜻했지만 그의 자존심엔 바늘처럼 찔렸다.
또 하나의 위기는 재정 문제였다. 유학 비용, 생활비, 교통비가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에리는 알바 자리를 구하려 했다. 한국에서는 외국인이 일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언어가 서투르다 보니 단순한 아르바이트조차 구하기 힘들었다. 한 번은 커피숍 면접을 보러 갔지만 한국어 회화 가능하신가요? 라는 질문에 머뭇거리다 기회를 놓쳤다. 그날 밤 눈물이 핑 돌았다.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한국어 학원을 다니고 친구들과 매일 대화를 시도했다. 어색해도 계속 말했고 틀려도 다시 말했다. 시간이 흐르자 조금씩 입이 트였고 발표도 조금 더 자연스러워졌다. 교수도 그의 노력을 눈여겨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가장 큰 위기는 멀리 떨어진 고국, 캐나다에 있었다. 에린이 보내는 이메일은 점점 길어졌고 아버지의 답장은 점점 뜸해졌다. 그런 낡은 기술에 매달리지 마라. 가족과 미래를 생각해라. 한편으론 이해되었다. 아버지는 수십 년간 쌓아온 명예와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다. 한국에서 잠시 경험한 온돌만으로 유의. 최신 시스템을 버리자고 하는 딸의 제안이 받아들여지기엔 쉽지 않은 일이었다. 어느 날 에린은 영상 통화를 걸었다. 카메라 너머 아버지는 설계 도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한국에서 찍은 사진과 설명을 다시 보내줘. 내가 검토해 볼게. 그 한마디에 에린은 가슴이 뛰었다. 혹시 약간의 관심인가? 그 후부터 에린은 더 정성스레 자료를 준비했다. 서울의 현대 온돌 시스템 유럽 연구 사례, 에너지 효율 시뮬레이션 결과 등 사진과 도면, 연구 논문들을 정리해 하루에도 몇 번씩 이메일을 보냈다. 하지만 아버지의 반응은 아직 미온적이었다. 그 시점에서 지훈이 에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이번 주말 전통 한옥이 있는 마을로 같이 갈래? 온돌이 지금도 살아 숨쉬는 곳이야. 그 제안은 에린에게 단비 같았다. 멀리서나마 온돌이 적용된 공간을 직접 보고 느껴야 아버지도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주말이 되자 에린과 지훈은 작은 전통 마을로 떠났다. 한옥 마을의 좁은 골목, 기와 지붕, 흙벽, 낮은 처마 아래로 느껴지는 고즈넉한 분위기. 그곳 한옥집 안 방바닥엔 여전히 온돌이 흐르고 있었다. 지훈의 할머니가 계신 작은 방에 들어가자마자 느껴지는 따뜻함. 방 가운데 놓인 좌탁, 방 구석의 촛불, 나무 창문 틈새로 스며드는 햇살. 에린은 그 공간에 서서 가만히 숨을 들이켰다. 이 모든 게 이 바닥 한 줄기 온기 때문이구나. 지훈 할머니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여기선 겨울에도 찬 기운이 발끝까지 안 와. 바닥이 따뜻하니까 몸도 마음도 덜 시리지. 에린은 할머니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날 마을 사람들을 만났다. 노인분들은 이야기했다. 어릴 적엔 이 방에서 밤새 자도 배가 안 덜덜 떨렸지. 허리 아픈 게 나았어. 무릎 소리가 덜 나. 작은 증언 하나하나가 온돌이 단순한 옛 방식이 아니라 삶의 일부였음을 증명해 주었다. 에린은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고 메모를 남겼다. 공기 흐름, 벽 두께, 구조, 돌의 배열, 흙의 비율까지. 지훈은 옆에서 도와주며 이런 공간들을 많이 보고 느껴야 설득할 힘이 생겨. 라고 말했다. 둘은 오후 늦게 한옥 카페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다. 내가 돌아가면 이 경험을 아빠에게 영상으로 보여줄 거야. 에린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주 에린은 대학 연구실에 들어가 교수님께 요청했다. 온돌 난방 시스템을 캐나다 기후혹한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구조 설계 프로젝트를 해도 될까요? 교수는 놀란 얼굴로 물었다. 그런 연구를 하려는 학생은 처음이야. 좋아, 같이 해보자. 그 말은 에린에게 새로운 시작이었다. 에린은 팀원을 모집했다. 한국 학생, 외국인 학생, 기계공학, 건축공학, 재료공학 전공자들이 모였다. 모델 하우스를 설계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재료비를 모아 작은 실험판을 만들기로 했다. 그 실험판 제작은 고된 과정이었다. 돌, 흙, 단열재, 배관, 온도 센서, 제어 장치 등이 필요했다. 작업실은 추위와 더위가 오가며 실험판 위에 배관이 틀어지거나 흙이 갈라지면 다시 보강하고 또 보강했다. 밤낮 없이 자료를 확인하고 오류를 수정했다.
때론 실험이 실패해 눈물을 삼키는 날도 있었다. 하지만 점차 결과가 나타났다. 첫 번째 실험판은 겨울 낮 외기 20도 조건에서 내부 온도를 18도까지 유지했고 에너지 소비는 기존 히터 방식의 절반 이하였다. 연구팀은 흥분했다. 봐, 가능해. 이게 우리가 찾던 방식이야.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논문 초안을 썼고 학내 세미나에서 발표했다. 발표날 교수님과 동료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몇몇 학생은 질문했고 또 응원했다. 이게 진정한 융합 연구야. 혹한 지역 적용 사례가 나오면 큰 가치가 있을 거야. 그 순간 에린의 마음은 환희로 물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께 보낼 영상과 자료들을 정리했다. 한국에서 찍은 한옥, 온돌, 실험판 사진, 실험 데이터, 학생들의 인터뷰 영상까지. 이제는 말이 아니라 증거로 보여줄 거야. 겨울이 깊어졌다. 서울의 기온은 영하로 내려가고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다. 에린 콜먼은 교정 위를 걷는 발걸음조차 조심스러웠지만 마음속 열정은 꺼질 줄 몰랐다. 이제야 시작이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메일함에 도착한 아버지의 답장은 여전히 간결하고 차가웠다. 자료는 잘 받았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이건 실험 단계의 아이디어일 뿐. 실제 건축에 적용할 만한 근거나 사례가 부족하다. 캐나다 기후에 맞지 않으면 위험해질 수 있고 비용도 너무 클 거다. 한동안 이 일은 접어두는 게 낫겠다. 그 한 줄은 에린의 가슴에 납처럼 무겁게 내려앉았다. 아버지는 아직 믿어주지 않나 봐. 에린은 마음속으로 데드라인을 정했다. 이번 학기 안에 무언가를 보여드려야 한다. 한편 연구팀은 더 큰 실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첫 실험판의 결과는 고무적이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다음엔 실제 방 하나 크기 실험 공간을 만들어야 했다. 교수님 지원금도 신청하고 실험실 공간도 확보했다. 하지만 실험 공간 확보와 자금 조달은 쉽지 않았다. 교수님은 조건부로 지원을 약속했지만 학교 내부 절차와 승인, 예산 심사, 시설 사용 승인이 남아 있었다. 더군다나 겨울 방학이 코앞이었기에 시간은 촉박했다. 어느 날 아침 연구실 학생들이 온돌 실험 공간 관련 공문을 확인하러 학교 행정실로 향했다. 감사하게도 승인이 난 줄 알았던 공간이 안전 문제를 이유로 승인이 취소되었다는 통보였다. 전기 설비, 배관, 단열, 배수 등 여러 이유가 거론되었다. 화재 위험이 있다, 목조 구조에 무리가 갈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주된 내용이었다. 학교 내부 위원회는 외국식 난방 시스템은 연구실 구조상 불안하다고 판단했다. 그 소식은 에린에게 전율이었다. 우리가 만든 실험판도 위험하다는 말인가? 눈앞이 캄캄해졌다. 학생들은 실험 준비를 멈췄고 자료도 뒤로 밀렸다. 너무 늦었어, 이번엔 실패하나 봐. 팀원들 사이엔 절망감이 퍼졌다. 에린은 밤새 멍하니 자료 화면만 바라보았다. 교수님도 답을 기다리고 있을 테고 아버지에게 보낼 증거도 남아있는데. 하지만 허가가 취소되었다면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없었다. 한밤중 방 안의 창밖을 바라보며 에린은 중얼거렸다. 이 길이 과연 옳은 걸까? 아버지는 틀릴까? 혼란과 자책, 의심이 꼬리를 물며 마음을 쉼없이 흔들었다. 그때 스마트폰 화면이 떨리며 메시지가 떴다. 지훈이었다. 에린, 오늘 시간 돼? 이야기 좀 하자. 화면 너머에서도 지훈의 음성이 떨렸다. 혹시 너무 힘든 거야? 에린은 잠시 주저하다가 답했다. 그래, 좀 많이 힘들어. 지훈은 조용히 위로했고 함께 고민하자. 너 혼자가 아니야. 그 한마디가 에린의 마음을 붙들었다. 다음 날 에린은 연구팀 학생들을 모아 말했다. 허가가 취소된 건 사실이지만 포기하지 말자.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그 대안이 뭐야? 작은 공간이라도 다시 신청하자. 혹은 학교 외부 공간이나 민간 건물의 한 방을 빌릴 수도 있고 외부 기관의 지원도 찾아보자.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힘겹겠지만 우리가 시작한 일이다. 해보자. 그 무렵 한국의 한 전통 건축 보존 단체가 에린의 연구 주제에 관심을 보였다. 한옥 보존과 전통 기술 융합을 목표로 하는 비영리 단체였다.
그 단체에서는 에린의 실험에 후원을 제안했으며 그들이 관리하는 한옥 공간의 빈방 일부를 실험 공간으로 제공하겠다고 제안해왔다. 단체 대표인 김도현 씨는 이메일을 통해 말했다. 당신의 연구는 단순히 기술적 실험을 넘어서 전통과 현대의 연결고리를 만들려는 시도입니다. 우리가 가진 공간 중 하나를 제공할게요. 조건은 안전 설계와 현지 이해를 반영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 이 제안은 에린에게 구세주 같은 소식이었다. 실험 공간이 사라진 위기 속에서 그는 다시 숨을 고를 수 있었다. 시설 장소, 전기 및 배선, 배수, 단열, 방수 절차 등이 남아 있었지만 최소한 가능성은 열린 것이다. 연구팀은 단체와 협의를 거쳐 한옥마을 내의 빈 방을 실험 공간으로 받아냈다. 단, 방 크기는 작았고 구조는 복잡했다. 벽과 기둥, 목재 구조가 얽혀 있어서 난방 배관을 매립하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오히려 현실적 조건이 많다는 것은 나중에 실제 건축에 적용할 때 강점이 될 수 있는 기회였다. 새 공간 배정과 함께 학생들은 설계도를 다시 그렸다. 기존 실험판과 달리 목조 구조와 한옥 스타일을 존중하면서 배관을 설치해야 했다. 단열층, 온돌관, 온도 센서 제어 시스템, 바닥재 등이 새롭게 구성되어야 했다. 하지만 공간을 바꾸는 순간 또 다른 위기가 닥쳤다. 배관 설치 과정 중 벽체 일부가 흔들리고 바닥이 살짝 움직이는 문제가 생겼다. 학생들은 긴장했다. 목조 구조에 손상이 가면 큰일이야. 이 상태로 진행하면 나중에 화재나 누수 위험이 클 거야. 에린은 주저하지 않았다. 안 된다면 멈춰라. 우리 안전이 우선이다. 모두가 설계도를 다시 들여다보고 구조 재보강 방안을 찾았다. 목재를 보호할 수 있는 금속 가이드를 더하고 진동 완충 장치를 넣었으며 배관 지지 구조를 재구성했다. 한밤을 새워 보강한 뒤 학생들은 조심스럽게 시험 가동 버튼을 눌렀다. 처음에는 미세한 누수 경고가 떴다. 감 낮춰. 센서 체크. 누수 지점 튜브 조정. 몇 차례의 긴장된 수정 과정을 거쳐 실험은 서서히 안정됐다. 며칠 후 공간을 외부 온도 15도 조건으로 놓고 실험을 시작했다. 에너지 소비량, 내부 온도 변화, 균일성, 열 손실률, 시간당 적정 유지 온도 등 다양한 데이터를 쌓았다. 그리고 놀랍게도 실험은 예상보다 더 좋은 결과를 냈다. 온도 안정성, 에너지 효율, 내부 온도 균일성 등 많은 지표에서 히터 방식 대비 우수한 결과가 나왔다. 연구팀은 이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영상을 만들었다. 실험 공간의 설치 영상, 온도 변화 그래프, 학생들의 인터뷰, 한옥 공간의 따뜻한 분위기를 담은 영상 등. 그리고 에린은 그 영상을 아버지에게 보냈다. 며칠 후 답장이 왔다. 영상 잘 봤다. 놀랍구나. 내 연구가 우습게 들렸는데 이 정도면 진지하게 봐야겠다. 내가 지금 캐나다로 가서 직접 보고 싶다. 에린은 눈물을 삼켰다. 드디어인가. 그 순간 우연히 손가락으로 본 이메일 알림. 한 통의 메일이 더 와 있었다. 가족 초청 비자 항공권 일정 조정해줘. 캐나다로 돌아가자마자 일정 조율할게. 그제야 그는 믿을 수 있었다. 아버지가 딸의 길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려 한다는 사실을. 그날 밤 연구팀은 실험 공간에 모여 작은 축하 자리를 마련했다. 차가운 밤 공기 사이로 한옥 방 안은 고요하고 따뜻했다. 벽 한켠엔 작은 등불이 켜져 있었고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우리가 해냈어. 에린이 말했다. 이게 끝은 아니야. 시작이야. 학생들은 박수를 치며 미소 지었다. 감동과 뿌듯함이 공간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 캐나다의 혹독한 환경, 대규모 적용의 난제, 비용과 구조적 안정성, 지역 주민의 설득 등.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의 연결이 이제 시작이라는 점이다. 겨울의 끝자락이 다가올 무렵 에린 콜먼은 캐나다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짧았지만 마음속 변화는 그 어떤 계절보다도 길고 깊었다. 항공권 일정이 잡혔고 아버지와의 만남 일정도 조율되었다는 메일이 도착했다. 이제 내가 보여준 걸 현실로 만들어보자. 아버지의 그 말 한 줄이 그의 가슴을 뛰게 했다.
공항에 도착한 아버지의 표정은 복합적이었다. 한국의 건축 양식, 온돌 시스템, 실험 공간의 영상과 사진들을 봤지만 직접 밟아본 땅 위에서 느낄 열을 믿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다. 추워. 그는 코트 단추를 잠그며 중얼거렸다. 에리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한 번만 느껴보세요.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당신의 발로 느끼는 게 훨씬 더 정확하니까요. 그리고 그는 아버지를 그가 머물 숙소가 아닌 자신이 머물던 기숙사 방으로 안내했다. 눈이 내리는 캔버라처럼 차가운 공기 속 복도 끝 기숙사 문을 밀고 들어간 순간 아버지는 눈을 크게 뜨며 바닥을 살폈다. 따뜻하다. 그 한마디는 에린의 마음 깊은 곳까지 울렸다. 에린은 말없이 리모컨을 눌렀다. 바닥이 미세하게 데워지며 은은한 온기가 방 전체로 퍼졌다. 아버지는 손을 바닥에 대었다. 이게 온돌인가? 네, 아빠. 이게 제가 말했던 기술이에요. 따뜻함이 퍼져나가는 그 순간 에린의 어린 시절 고된 겨울밤이 떠올랐다. 귀국 후 며칠 지나지 않아 에린과 아버지는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기존 목조 주택의 구조를 최대한 보존하면서도 온돌 시스템을 접목하는 프로젝트였다. 우리는 이곳에서 새 출발을 할 거야. 에린은 다짐했다. 처음엔 이웃들의 반대가 있었다. 한국식 난방을 우리 집에 설치한다고. 화재는 괜찮겠니? 전기세는 더 나오지 않을까? 반신반의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아버지는 주민 설명회를 열고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했다. 실험 자료, 실제 온도 변화 그래프, 에너지 절감 예측, 구조 안전장치 계획까지 담아 설명했다. 처음엔 조용하던 반응이 하나둘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정말 절감 효과가 크다면 시도해보고 싶어요. 우리도 한번 체험해볼 수 있나요? 주민들의 관심이 조금씩 따뜻해졌다. 공사는 조심스러웠다. 바닥을 뜯고 기초 보강을 하고 온돌 배관을 설치하고 단열층을 채우고 마감재를 덮는 과정은 정밀함과 인내를 요구했다. 매 순간마다 에린과 아버지는 설계도와 시공 현장을 드나들며 꼼꼼히 점검했다. 드디어 첫 겨울이 찾아왔다. 외부 온도는 영하 30도 가까이 내려갔지만 그 집 안은 달랐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다가 문득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이게 너무 따뜻해. 어머니의 눈가엔 미소가 맺혔다. 추위 때문에 무릎 아픈 날들이 많았는데 올해는 그런 게 없네. 그 말은 에린과 아버지에겐 가장 값진 보상이었다. 난방비 고지서가 도착했다. 작년 동월 대비 30% 이상 절감된 수치를 보고 아버지는 놀란 듯 말했다.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 에린은 고개 숙여 말했다. 한국의 전통이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미래가 될 수도 있는 기술이에요. 이웃들도 변하기 시작했다. 몇몇은 한두 집씩 온돌 공사를 문의해왔고 노인분들은 부드러운 바닥 위에 앉아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눴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자리 오래 못 있었을 텐데. 이 바닥 위에서 자도 안 춥네. 그 말들이 에린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시간이 흘러 마을 곳곳에도 온돌 공사가 번지기 시작했다. 지역 건축가들과 공동 프로젝트가 추진되었고 동네 회관, 작은 도서관, 마을 카페에도 온돌 시스템이 적용됐다. 겨울이 와도 건물 내부 바닥이 고르게 데워지는 광경이 새로운 풍경처럼 자리 잡았다. 언론사도 이 프로젝트를 주목했다. 극한 기후 지역의 온돌 도입, 놀라운 결과. 전통 기술, 북미 건축에 대안될까? 제목들이 쏟아졌고 에린과 아버지는 여러 방송과 신문 인터뷰 요청을 받았다. 한 인터뷰 자리에서 에린은 이렇게 말했다. 한국의 온돌은 단순한 난방 방식이 아닙니다. 인간과 자연, 시간과 공간을 잇는 지혜입니다. 그 말은 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주었다. 또한 에린은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논문을 발표했다. 혹한 기후 지역 적용 온돌 시스템의 설계와 실증 연구. 국제 학술지에도 실렸고 여러 북미 건축학회에서도 발표되었다. 전통과 현대가 만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어느 해 겨울 저녁 에린은 집 앞 눈밭을 바라보았다. 바깥은 차가웠지만 집 안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다. 아버지가 다가와 말했다. 이 길 잘했다, 아가.
에린은 눈가가 촉촉해지면서도 웃었다. 아버지가 믿어줘서 해낼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함께 한동안 말없이 따뜻한 집안을 바라보았다. 조용히 에린은 카메라를 들어 영상을 찍었다. 바닥 난방이 흐르는 소리, 카메라가 비추는 따뜻한 빗줄기, 가족의 미소. 이 영상은 앞으로 건축강의 자료가 되고 후배 학생들의 영감이 되고 온도를 모르는 곳에도 전파될 것이다. 이제 이야기는 끝이지만 또 다른 시작이다. 에린 콜먼은 한국과 캐나다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기술이 얼마나 멀리 가닿을까? 그 물음이 그의 눈앞에 남아있다. 당신이 지금 이 이야기를 본다면 생각해보라. 우리가 당연하게 여긴 것이 어떤 문화권에서는 놀라움일 수 있고 그 낯설미 결국 혁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전통은 과거의 유물이 아닌 미래의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온돌처럼 오래된 지혜가 현대의 문제를 해결하고 세대와 문화를 뛰어넘어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보신 영상은 어떠셨는지요? 1초면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앞으로 더 마음 따뜻하고 한국의 놀라운 이야기를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감동 소식이었습니다.